네,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차인 수백 명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고 청년 3명의 안타까운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이른바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은 그동안 골마왔던 부동산 시장 병폐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라는 사회적 재난이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만큼 전세 사기 피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재앙의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생애 처음으로 전셋집을 마련한 청년들의 꿈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도 예외는 아닌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호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관련되는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호섭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호섭입니다. 자, 먼저 요즘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을 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히 나섰는데요. 의원님께서 먼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셨더라고요. 먼저 이 문제 네네.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고금리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깡통 전세들이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라고 하는 것은 주택 가격보다 그 주택에 딸려 있는 금융권의 대출이라든가 전세 보증금 가격이 높은 것을 깡통 전세라고 부르거든요. 예. 또한 더불어서 부동산에 관련되어서 투기가 일다 보니 전세 사기, 고의적 전세 사기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면 은행권에서 심사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세 대출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현재는 금리가 계속 인상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 악성 임대인 명단이 이제는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그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들이 부실하게 되어서 이런 사태들, 즉 사회적 재난이라고 이루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전세 사기는 많은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광주, 전남, 부산, 동탄 등등등 지역을 막론하고 곳곳에서 지금 속출하고 있는 전국적인 사안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광주, 전남 지역으로 좀 이 범위를 좁혀서 우리 지역 네.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행히 아침에 강기정 시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광주는 아직까지는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직 예리한 징후가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허그에서 집중관리하는 다주택 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을 보면 광주는 0건이고 전남이 179건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광주 같은 경우는 악성 채무자 부분들이 공적 시스템에서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 전남의 경우는 공적 시스템의 보증 가입 물건만 179건이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언론 보도를 보면 광주나 경찰청에서 지금 전세 사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광주는 5건, 전남은 9건을 적발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깡통 전세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전세 가격과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이 매매가의 80% 이상이 되면 깡통 전세라고 그러는데, 전국이 약 38% 정도가 깡통 전세 피해가 우려가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예. 광주는 31.6%로 지금 보고 있고, 전남은 49.8%로 보고 있습니다. 즉 예.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 사기라든가 깡통 전세 부분들이 수도권에만 특정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 광주, 전남, 부산, 동탄, 뭐 대구, 경북까지도 예. 전국적인 문제로 지금 확산되고 있고 확산되어질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또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죠. 예, 이 문제가 정말 이 잠재적인 폭탄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전세 사기 형태도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중 계약을 한다든가 뭐 등기부등본을 위조를 한다든가 그런 전통적인 수법이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좀 새로운 신규 수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즉, 자기 자본은 하나도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그 주택은 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든가 가압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태도 있는 거고요. 즉 무자본 갭 투자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화곡동의 빌라왕의 사례입니다. 또 하나는 폰지 사기라는 부분인데 좀 약간 생소한 단어인데요. 신규 투자자를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 모집된 자금으로 기존에 모아졌던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지금 미추홀구 건축왕의 사례 부분인데, 즉 아랫도를 빼서 윗도를 막는 그런 그 사례 등 이런 형태들, 이런 수법들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예. 피해 실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확한 추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KBS가 연세대 연구팀하고 지난 3월 30일 날 뭐 이렇게 합동 추적한 결과를 보도했는데 전국적으로 사기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악성 임대인이 176명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그 176명이 한 명당 153채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현재는 2만 6천여 채가 예. 추산되고 있다라고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은 집값이 20% 하락하면 전세 임대주택의 10채 중에 4채는 보증금 미반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가능성이 예.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리 서민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미리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집값의 70% 이상을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 열풍이 보증금 미반환 후폭풍으로 좀 돌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좀 무리한 갭 투자가 양산한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도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점 우리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집값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폭풍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예. 전세 보증금하고 집값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임대주택의 선순위 채권들이 있습니다. 즉 은행권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이 경매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우선 변제를 해줘야 됩니다. 또 국세지방세도 우선 변제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정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 정부의 정책에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역대 어느 정부에 할 거 없이 빚내서 전세 살아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대출 중심의 주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임차인들이 보증금 낸 것이 그 보증금을 가지고 악성 임대인들은 다시 다른 데에 또 갭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져서 그 임대인들의 갭 투자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는 꼴이 돼버려서 네.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파산이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또 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뭐 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렇게 가입하지 않은 이 악성 임대인들도 꽤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임대 사업에 대한 양성화를 꾀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로 다주택자들에게 투기라든가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됐던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지난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부실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무화가 지난 8월부터 의무화가 돼 있는 상태라서 좀 늦은 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소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 임차인들에게 더 큰 문제,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특별법, 그러니까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이 법안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이라든가 정부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소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기인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발생한 책임은 사회적 책임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을 한 거고요. 예. 이 특별법에는 일단은 피해 임차인들이 경매를 받으면 쫓겨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 곳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예. 일단은 주거권을 좀 보장해야 된다. 거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법에는 없었지만 경매 중지 우선 일단 중지를 요구를 했고, 그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받아주었고요. 다행히나마 좀 늦었지만 받아줬고,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습니다.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우선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임차인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를 해서 한국자산공사든 거기서 우선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LH에서 그것을 받아가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임차인들의 주거권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재산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되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예. 그 문제는 일단 100%는 다 돌려줄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결국에는 있고요. 우리 세입자분들이 피해를 입을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예.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럼요. 예. 해야 된다. 그것을 국가가 해야 된다는 것이고, 예.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적으로 먼저 구제하고 예.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임차인들께서 지금 당장의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있는 거고,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세금으로 그렇게 사주자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을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를 받거나 그런 과정에서 예. 그 채권에 대해서 환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LH 등에서 매입 임대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충분히 환수가 가능해서 세금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더불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법안에 피해 사실을 조사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피해 사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예.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밖에 국세라든가 지방세 감면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나름대로 피해자분들을 좀 구제를 하다 보니까 또 역차별이다 이런 또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청년들이나 취약계층들에게 좀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떤 견해이십니까? 그 공공임대 정책에 대한 예. 부분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실은 예. 2023년도 본예산을 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매입 비용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윤석열 정부에서 5조 7천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 보니 매입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한계가 있어서 그 역차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주장을 하는 게 예.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정책처럼 공공임대 정책을 확대해서 예.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확대하다 보면 청년이라든가 취약계층에 주거 대한 소외층이라든가 예. 그런 부분들까지 다 아하.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예. 보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별도의 정책으로 꾸준히 좀 이어가야 네,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시군요. 네네. 특별법에 정말 그 우리 세입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담았습니다만 가장 또 시급한 것은 바로 현재 지금 발생한 우리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떻게 좀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네. 이 문제가 생기를 조짐 보이고 생길 때부터 지속적으로 저도 그랬고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그랬고 대책위 피해자분들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랑 저랑 참석을 해서 피해자분들과 간담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처음에는 경매 중지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피해자분들과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제가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이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도 하고 그래서 예. 일단 국민의힘과 여당과 정부에서는 경매 중지 요청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요청했던 게 우선 매수권에 대한 보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당정협의에서 우선 매수권까지 보장을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정말 늦었지만 정말 다행이다라는 예. 것이고 다만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법에 담았던 보증 반환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정부 여당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요. 예. 또한 정부 여당에서도 특별법을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법의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발의도 되고 있지 않고요. 예. 이 문제는 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정부 여당에서 좀 약간 야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대책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그걸 좀 받고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나중에 받고 그런 식이어서 예. 좀 근본적인 문제 해결들을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빨리 특별법을 발의해서 제가 발의한 법안과 함께 병합으로 심의를 해서 이 문제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화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정말 어려운 큰 관문은 넘었습니다만 또 다른 이전 후보지를 좀 어디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명확히 정리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특별법 통과라는 환영 이후에 또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비 이전 후보지는 이제 지자체에서 각자 지자체 판단해서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이 법안 자체는 광주와 대구가 공동으로 통과가 된 건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군공항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예. 대구 경북의 신공항 특별법은 군공항에 민간공항까지 동시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고요. 다만 국가주도라는 부분이 원래 있었는데 그걸 좀 삭제를 하고 국가가 예. 노력한다고 수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 지원을 명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있는 군공항 이전이 조금 더 수월하게 국가가 지원하면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김영록 전남지사가 전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요. 먼저 통큰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 공항을 빨리 무항공항으로 당초 약속대로 옮겨야지
이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또 광주시에 공을 넘기는 듯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군공항 플러스 민간공항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군공항 따로 민간공항 따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저 개인적 생각은 일단 군공항 이전이 가장 시급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간공항이 송정리에 있잖아요. 그 그렇죠. 민간공항은 군공항의 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군공항 이전하면 민간공항도 이전될 수밖에 자연스럽게 갈 없다. 수밖에 없다. 예, 그곳이 예, 어디가 될지는 정확히 나중에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공항 우선 이전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전 의견을 좀 달리 하고요. 예, 광주시 같은 경우는 후보지가 선정되면 후에 개발 비용이라든가 범위를 보상하는 부분들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 같고, 네, 전남도에서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렇죠. 뭐 범위라든가 그걸 예, 먼저 제시해라라고 하는 부분에 의견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네. 뭐 강기정 시장님이나 김영록 지사님께서 잘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예. 있고요. 예. 난제인 것 다만 같습니다. 이 부분, 이 대목은요. 참 예. 입장차가요. 예. 다만 저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어서 국비 네. 지원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예. 다만 중요한 것은 시행령입니다. 법은 일반론적인 부분들을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부분들은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오전 당정 협의를 광주시청에서 했는데요. 거기에서 광주시에서 시행령 관련되어서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네. 시행령에 국비 지원이 최대한 많이 될 수 있도록 방향들을 잡아 나가겠다라고 강기정 시장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행스럽게 네.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건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길 중에 또 몇 년 동안 무거웠던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주민들을 중심에 놓고 논의를 하면 안 풀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조호섭 의원님께서는 광주 북구 갑이 지역구이시지 않습니까? 네네.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 지역구에서 여야를 통틀어서 6분 정도 하마평에 오르치던데 네. 어떻게 좀 이른 감은 있습니다. 아직 1년여가 남았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잘 여유가 아시는 것처럼 있으신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정책을 펴나가는 부분이고 정말 민주주의사에서는 선거라는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년 총선을 바라볼 때 저는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출범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펴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광주 전남 시도민들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부분들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또 하나의 의미는 내년 총선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잘 해왔는지에 대한 예.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평가 또한 더불어서 중앙 정치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우리 유권자들께서 내년에 해주시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광주역의 문제, 호남 고속도로 확장, 즉 용봉 IC 진입로에 대한 문제, 달빛 내륙철도에 대한 문제 등등 그리고 엊그제 국가산단 100만 평 지정에 관련된 문제 등등을 쭉 해왔던 부분이 있고 중앙에서는 원내대변인 하면서 원내대변인과 그다음에 비대위 대변인 등 하면서 우리 광주 전남의 목소리를 중앙당에 잘 전달하고 또한 윤석열 정부하고도 잘못한 점을 잘 꾸짖고 그랬다라고 저는 스스로 자평을 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 제가 발의한 특별법을 가지고 지금 당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국민의힘하고도 예리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낸 법안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신 만큼 정말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평가를 내년에 받겠다라는 것이 예. 정답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좀 이 아픈 눈물 닦아주는 의정 활동 하시기를 기대하고 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